자, 기출문제 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66페이지 뒤에. 이제 맨 뒤에 2파트, 2편 66페이지.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맨 위에. 부동산 등기법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기초 잡기. 아까 뭐예요? 현행 부동산 등기법 특징. 뭐라고 써놨어요? 정부 개정 법률 찾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했던, 자, 조문 체계로 정비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사항 2주로 개편하고, 그래서 등기사항 2주 줄쳐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2번을 가보죠. 방가로 2번. 전산정보 처리 절기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 방식의 원칙화 및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됐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재가 뭐로 바뀐다? 기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편성.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자료 하면 어디? 보조기억장치. 등기 기록하면 등기정보자료.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의 새로운 동그라미 써놔봐요. 새로운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기입등기. 아까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입니다. 올해 출제 예정이 되는 게 바로 등기필 정보고요. 자, 3번에 등기의 허력 발생 시기. 뭐 할 때? 접수할 때. 그래서 접수할 때. 그래서 오른쪽 첫 줄에 접수. 자, 오른쪽 첫 줄에 가봐요. 자, 접수한 때 줄잖아요. 그럼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저장 시기. 그러면 저장 시기 하면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한번 다시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할 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놔야 돼요. 자, 4번에 등기 신청 절차의 이원화 나와 있죠.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오케이. 공동저당의 대의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에 의미를 잡아놓고. 자, 방가로 7번에 본등기한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무슨 말서? 직감 말소. 뭐다 그러면 사후통지의 사전통지예요. 사후통지 하나 붙여놓고요. 자, 그다음에 8번에 가처분 등기에 관한 규정이 이제 뭐예요? 법률로 튀어들어왔어요.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금전 이해권리. 그러면 아까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해당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한다? 직감 말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직, 그렇죠? 당직. 자, 뒷장을 넘겨봐요. 애고등기가 뭐다? 폐지됐다. 자, 신청서 편절부 제도가 뭐다? 폐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뭐다? 폐지. 이렇게 되네요. 자, 69페이지 가니까 이제 등기부.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그래서 표제부, 표제의 표시. 자, 목차점 숙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지목 동그라미 있잖아요.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만. 조심해야 돼요.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자,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굴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 목차점 숙제해놔야 돼요. 양식 구조를.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의 등기.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7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기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번. 오늘은 그냥 예습 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줄 쳐놔봐요. 자, 키워드 잡았어요. 밑에 전세권 줄 쳐놔봐요. 밑에 전세권. 합쳐봐요. 그래요. 이중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이중 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중 전세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 전세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키 기출지문은 앞에 전세권과 뒤에 전세권을 잡아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등기 추정력 축 동그라미 있잖아요. 축.
자, 추가 뭐예요? 추측. 갖고 올 거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인정되며 자르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줄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밑에다 공동신청이라고 써놔요. 자, 공동신청은 신속성이 정확성이? 신속성이 아니라 정확성이잖아. 그러면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지죠. 한번 가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등기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된다. 추정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라면 또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3번은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인 줄잖아요. 동일인 명인.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1부동산은 1등기 기록이에요.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권리 전기죠. 갖고는 권리의 사실이. 갖고 얼고는 권리죠. 표제부는 사실. 그럼 자, 이제 따져봅니다. 표제부에도 몇 기록? 1기록. 갖고도 1기록. 얼고도.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중복등기가 되는 거야. 중복등기. 자, 중복등기입니다. 그럼 자, 봐봐요. 이제 잘 따져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그래서 표제부는 실체법선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내용이 일치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야. 그러면 동일인입니다. 봐봐요. 동일인으로 중복등기가 됐어요. 이거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동일인으로서 뭐다 될 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는 뒤에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서? 직각 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는 뒤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서 한다? 직각 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법설을 따르고 있다? 실체법설이 아니라 절차법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혹시 자, 표제부 중복등기는 요거는 무슨 법설? 절차법설이 아니라 실체법설. 자, 그러면 갖고 얼고 권리의 등기는 무슨 법설? 이거는 절차법설을 따르거든. 그러면 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자, 우리 민법에서도 뭐 등기법이 몇 문제 출제돼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디 파트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표제부는 무슨 법설? 실체법설. 권리의 등기는 절차법설. 이제 가볼까요?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때, 그러면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될 때 후 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후 등기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무효. 그렇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복 등기와 관련된 거네요. 자, 그러면 5번입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을 언의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어떤지 봅시다. 다이어트 시켜봐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써놔요. 자, 이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특히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이제 1차 볼 사람들은 요걸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이때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거든. 자,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특히 요거 1차 볼 사람들 조심해 놓고 2차 볼 사람들은 봐봐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1차 갈 사람들, 요거는 2차 갈 사람들. 그러면 2차 볼 사람들은 여기 봐봐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의 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지문을 딱 보면서 이걸 떠올라야 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몇 분이? 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딴 데는 뭐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네 분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못한다면 되게 못한다고 그래요. 자, 어제 뭐 저 분당에서 수업할 때 분당에 수업하면 뭘? 분당하고 목동 차이점이 나타나요. 목동에서 수업하는 데는 목동은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해요. 분당은 젊은 애들이 안 해.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얼마나 나올지. 막 뭐라고 그러죠. 진짜 분당은 형님들이 열심히 해요. 형님, 누님들이. 근데 젊은 분들이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뭐 삐져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지금 진정명의회복 등기 4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차 볼 사람,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등기 정권은 뭐예요? 물청.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계약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계약이 아니다.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토지거래가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4번은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연결을 거요. 자, 갑은 어른 갑에게 읽어봐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줄 쳐놔봐요. 며칠? 60일. 동그라미.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에는 키워드를 3군데 잡아야 돼. 자, 제일 중심기는 뭐예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자, 갖구가 소유권이죠. 그럼 탈세 탈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며칠? 60일. 일단 그거 잡았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그렇죠? 매매 읽어봐요. 자, 여기는 쌍무계약이라고 읽어야 돼.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동시이행환관권이야. 자, 그럼 나왔네요. 명문은 뭐예요? 쌍무계약, 무슨 성? 단성, 매수, 동시이행환관권. 그러면 매매는 뭐예요? 며칠? 60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잔금지급일. 오케이. 자, 이게 작년에 2.5점짜리 또 이 지문이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뭐 어려운 게, 이거는 수업 들어가면서 자꾸 감각을 익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매매, 쌍무계약, 쌍무는 변량성, 동시이행관계야. 그럼 읽어봐요. 읽어봐요. 동시. 그럼 읽어봐요. 항상 다시 쌍무라는 거야. 쌍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정의야,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야. 60일. 그러니까 요 자체가 작년에 2.5점짜리가 된 문제가 그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시다. 7번을 가봐요. 어리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토지거래허가증 줄쳐놔봐요. 토지거래허가증 줄쳐놨어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증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 대가성이라고 써놔. 대가성. 대가성을 다시 풀어헤쳐요. 그럼 읽어봐요. 유상. 좋아요. 유상입니다. 유상 뭐예요? 계약과 예약에서. 근데 여기에서 권리가 딱 2개가 있어. 소유권.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에 한해서입니다. 자, 소유권 지상권에 한해서.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은 결론적으로 권리가 2개.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를 키워드 잡아야 돼? 그 앞에 봐. 무슨 건이야? 소유권을 잡아야 돼. 소유권. 근데 만약에, 자, 과거에 출제된 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 토지거래가증 임차권 설정된 개시.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깃발 토지거래가증이 나오면 이게 딱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무슨 성이? 대가성. 그럼 유상, 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봐요. 상속, 계약이 아니에요. 탈락, 그렇죠. 탈락이야. 자, 증여 계약은 어때요? 계약은 맞죠? 증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토지 거래가증이 나온다면 이거부터 먼저 끌어와야 돼. 대가성, 유상 계약과 예약, 소유권과 무슨 건? 지상권에 한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 그럼 진정명예회복 등기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에서 뭐가 보여야 돼? 아, 소유권이구나. 자, 9번 판례는 갑이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토지거래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고 한다. 어디에서? 중간 생략 등기. 그 앞에 중간 생략 등기를 뺐어요. 그래서 혹시 그 8번, 9번 앞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이거 자체로 보면 문장이 맞을 수도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서 토지거래가고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가국이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 나왔다. 토지거래가구액 나왔다.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렇죠.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효력 규정이에요. 어디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 그렇죠. 토지거래가구액 중간 생략 등기란 혹시 올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지분으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터져 나왔다. 일단 뭐부터 찾아? 토지거래가구요. 그러면 토지거래가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렇죠. 유효로 한다 이랬으니까 틀립니다. 자, 갑을병 합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갑에서 오늘 병이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다. 그럼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직접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합의에서 갑에서 병에게 직접. 그럼 마지막 단어 있네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입니다. 그러면 간접으로는 돼야 안 돼?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만약에 10번 앞에 또 하나 붙여요. 무슨 구역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지금 저기 앞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직접 청구. 맞죠? 근데 만약 토지거래가구역이라면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만약 그냥이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만약 토지거래가구역이라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 10번은 그래서 토지거래가구역을 빼뜨려서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확인해 놓고. 자, 11번으로 한번 가봐요. A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잘라봐요. 자, 가처분 등기에서 가동을 하니.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그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다. 어때? X.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에 있어도 갑은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가처분 등기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이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뭐예요? 당해 가처분만 직권이고 나머지는 신청. 거기까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번, 자, 11번 마무리 됐고요. 자, 갑은 물건에 관한 등기 어린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임으로써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어때? X. 우리나라는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 조심해야 돼요. 아까 민법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3번은 그럼 갑의 미등기 부동산 중심키 잡아요. 을에게 매수하여 직접 보전 등기한 경우 잘라봐요. 거기까지 다이어트 시켜봐요. 뭘까요? 또 다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는 앞에 모두가 빠진 거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전매를 B에서 C에서 팔아버렸어요. E가 보존 등기한 거야. 앞에가 모두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야. 어차피 등기는 돼버렸죠. 등기 자체는 위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 읽어봐요. 단속 규정이라고 좀 해봐. 그럼 모두 생략 등기로서 단속 규정으로서 위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가볼까요? 자, 미등기 부동산을 그가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모두 생략 등기야.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1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백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잘라봐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 그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동의해줘야죠. 그래야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14번은 X네.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15번을 한번 풀어봐요. 15번은 중심기 두 군데만 불러줘요. 중심기. 가등기. 또 하나는? 그렇죠. 가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종국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 추정력은 종국등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지문은 가등기 요걸 하나 포인트 잡아야 돼요.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18회 때 2.5점짜리네요. 자, 16번은 등기는 물권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권리 추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등기에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등기 효력이에요? 전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이에요.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에서 논점이 뭘까요? 요거.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어요? 허력시기, 만때, 접수한 때. 접수한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접수한 때. 자, 그러면 조그맣게 위에다 하나씩 써보자, 논점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은 접수한 때 효력이 나타난다. 순위 확정이에요? 순위 보전이에요? 순위 확정.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같은 거. 자, 순위 싸움이 벌어질 때. 같은 거,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그렇죠?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봤어요. 우리 앵무새인지 하는지 봅시다.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자, A, B, C, D를 순위를 결정 한번 해봅시다. 몇 년도예요?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자, 그럼 봐봐요. 이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뭘 정해야 돼? 갖고 얼굴을 정해야 돼. 소유권은 갖고, 전세권은 얼굴, 소유권은 갖고, 저당권은 얼굴죠. 자, 접이 접수번호가 순위번호야. 그러면 여기 연도가 어디가 제일 빨라요? 15년. 그럼 B하고 D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거야. 자, B하고 D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읽어봐요. 여기는 얼굴, 여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니까 접수번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순위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B, D. 그렇죠? 순위가 결정됐네요. 자, 2016년도 이렇게 이제 정하니까 여기 이제 가보니까 여기는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이네.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럼 접수 번호 볼 필요 없어. 순위 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C가 빨라요? 네, C, A. 그러면 순위가 결정됐네. B, D, C, A. 아주 재밌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같은 해 다 15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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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그럼 4개를 다 합쳐봐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구잖아. 같은 구가 되려면 전부 같구든지 전부 얼구가 돼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른 구죠. 그럼 다른 구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한다?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가 제일 빠른 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럼 순서는 A, B, C, D.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집에서 풀보겠지만은 일단 워밍업 한번 해놓으라고요. 근데 나중에 써먹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이걸 외워놓고 어디에서 써먹는지는 나중에 몰라요. 그러면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빨리 결정해야 돼? 각구하고 얼굴을 빨리. 그리고 연도를 비교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에 따라서 순위 번호냐 접수 번호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뭐다? 순위, 확정적 효력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나와 있죠?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은 5개 이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3시간 전에 배웠다.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5개 기억해둬야죠. 판매권, 임차권,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신탁 등기. 대항력이에요. 등기함으로써.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옆에는 권리 추정적 효력 찾았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거기 대표적으로 가등기는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점유적 효력 그러면 그 밑에다 논점 하나 써놔요. 등기부 취득시효 써놔요.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자,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 찾았어요? 예, 다음 주에 또 다시 다 배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돼서 논점 뭘까요? 그러면 들으면 그러세요.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이게 대표적인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A가 등기가 됐다.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B가 지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지상권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 아까 전세권 외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무슨 세? 전세가 되는 거야.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래도 16번과 관련돼서 요러한 것들이 종국 등기의 효력이다라는 것은 문제 풀기 전까지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을 가보죠. 자,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무슨 조치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이 포인트가 돼요. 자,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라.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때 X.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죠.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때 X. 추정된다. 오케이. 자, 19번은 무슨 이야기예요? 19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예요? 또 다 까먹었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의 관계. 아버지, 아들, 그렇죠. 아버지, 아들, 그렇죠. 아버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네. 이거는 상속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자, 법률행위에 A가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자식이 뭔데? A 다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속인 등기야. 이게 상속인 등기가 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상속인은 뭐예요? 포괄승계인. 이게 포괄승계인이라는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죠. 근데 뭐 A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표님. 포괄승계인 등기. 무슨 등기다? 상속인 등기 내용입니다. 그럼 볼까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비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어때? X.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이게 상속인 등기입니다. 그럼 상속인 등기는 무슨 등기? 포괄승계인 등기라는 거야. 이걸 내용을 딱 읽어보고 이게 포괄승계입니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다. 이게 은닉행위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그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원래는 각하해야 되죠. 왜 각하해야 돼요? 원칙은.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A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A 다시. 그럼 같아해달라요? 다르죠. 원래는 불일치하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야. 자, 포괄승계인이죠. 그럼 19번은 X네.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20번 한번 잡아봐요. 화이팅! 몇 개 안 남았어요. 제일 중심키 하나 잡아줘요. 그랬죠. 가등기야.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에서 가등기만 잡아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단지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어때? X. 단지 순위 보전이라는 거야. 순위 보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밑에다 하나 써볼래요? 세 개를 한번 써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의 제한. 이게 뭘까요? 다시. 소유권의 제한. 이게 뭘까요? 그렇죠. 제한물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 자, 질권, 저당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면 유치권과 질권은 뭘 강화해요?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은 뭘 제한하고 있어요? 소유권의 무슨 거? 교환 가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처분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죠. 소유권 중에서도 뭘 제한해? 처분을 제한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칙담보라고 그래요. 자, 변칙. 자, 그래서, 자, 전형담보라고 써놔요. 전형담보. 자, 전형적인 담보. 그래서 전형담보입니다. 전형담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게 뭘까요? 자,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미는 잡아줘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대표적으로 전형담보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담보가 등기가 돼.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돼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리니까 그러니까 비전형이에요? 전형담보예요? 비전형담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변칙담보라고 그러거든요. 변칙담보. 변칙담보.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뭘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느냐.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무슨 법리에?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가꾸다, 얼구다. 가꾸. 그렇죠? 가꾸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꾸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도 기록할.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중 가꾸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러면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제한하는 게 이게 대표적으로 전형담보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변칙 담보. 그러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얼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소유권이라면 어디에 기록하고 가구, 소유권 이해권이라면 얼구. 그걸 밑에다 좀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맨날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다음 중 나라는 것 중에서 가구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1번에 가등기, 2번에 담보 가등기 같다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에 대한 법리다?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거라는 거.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반드시 가구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하나 잡을 거는 여기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좀 담보라고 그러지 말고 경매청구권이라고 그래봐. 그래서 경매청구권. 자, 경매청구권 쭉쭉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부터 경매청구권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야.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우선 변제적 효력 하면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담보 들어가면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실체법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오른쪽 가서 지문 한번 풀어봐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봐봐요.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야? 담보 동그라미, 점프. 뒤에 뭐가 보여? 경매가 보여야지, 경매. 그럼 또 뭐가 보여? 우선 변제적 효력.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 봐봐요. 읽어봐요. 담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꼭 조심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담보면 담보 가등기, 가등기면 가등기. 꼭 점검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담보 읽어봐요.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 그럼 뭐하고 똑같아?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도 무슨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읽어봐요. 뭐를 위한 경매? 읽어봐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라는 거야. 유치권의 경매는 뭡니까? 이거는 한가를 위한 경매야. 이 물건이 얼마 가는지 금액을 가는. 그러면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권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어때? X. 뭐예요? 유치권은 한가를 위한 경매. 한가. 시계가 얼마 가는지 그걸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니까. 조심해야 돼. 똑같은 경매지만 경매는 실행하지만 요거는 저당권은 우선이야.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유치권은 뭐예요? 한가를 위한 경매야. 한가. 그러면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니까. 우물물이 없다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가 없다라는 거.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질문을 봐봐요. 진짜 내공이 사람은 21번이 퐁당퐁당해야 돼. 담보 쭉 가서 경매 쭉 가서 우선 변제 딱 네 군데가 키워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 다음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중심키를 어떻게 잡아갈 건가. 그 연습만 되면, 한 3주 연습만 되면 문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22번을 갑니다. 자,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권리로 소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 줄쳐놔요. 담보 가등기라도, 담보 가등기를 중심키야. 담보 가등기. 찾았어요? 야, 담보 가등기 두 자로 얹혀봐요. 아까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담보 가등기 이걸 잡아내야 돼. 줄쳐놨어요? 네, 권리로 얹혀요. 이게 권리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무효 등기용은 표제분의 인정,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 담보 가등기를 권리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그러면 제3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제3자가 있기 전이라고 그랬잖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담보가등기를 읽어내는 게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담보가등기 이걸 읽어내야 돼. 그러면 저기 앞에 문자 담보를 읽어내야 돼. 담보, 경매, 청구권 뭐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 참 재밌는 문장들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지금 문제풀이 짜릿짜릿해. 나중에 짜릿짜릿해. 지금은 짜릿짜릿 안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내공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 내공을 쌓은 걸 지금 끌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고임이 어차피 문제풀이라는 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이번 달에 기출문제를 넣느냐?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형님들, 누님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이게 저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니까 낯설지 않거든. 그러니까 낯설지 않도록. 낯설지 않으면 뭐가 뛰어나져요?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자 33번 봐봐요. 아니 미쳤어요. 23번.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봐봐요. 무슨 집이요? 이제 됐네. 빨간 집. 자 전부 불탔어. 무슨 등기? 그럼 거기에다 노란 집을 줬어. 같아달라. 그러면 빨간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23번은 뭐냐? 다이어트를 시키면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가볼까요? 건물로 면실로 무해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도 이해관계. 이거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가 중심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축 건물이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어때? X.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럼 24번 갑소인 미등기 부동산 나왔다 이제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뭘로 가야 돼? 쫓아가. 무슨 생략 등기가? 모두 생략 등기.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러면 무효다 틀렸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제 그러면 25번에 부동산을 정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봐. 무슨 행위? 은닉행위.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무효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 여다. 26번은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놔봐. 토지거래가구역.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 잡아서 하나 더 키 잡아야 돼. 무슨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끝으로 달려가 이제 중심키 잡았으니까 유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유효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연습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걸 연습을 시킬 거야 이제 중심키를 잡아서. 자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이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로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를 공유로 격려한 등기 잘라요. 자 그게 뭐예요?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이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잘랐죠? 이게 뭘까요? 바보 같아. 바보. 구분서유는 무슨 구분서유야. 그렇죠? 잤어요? 이제 마무리 짓고 오늘 마무리 집시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지문이야 이거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우리 공시법에도 출제되네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요.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자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이해하고 해보자. 읽어봐요. A가 B한테 자 봐봐요. A가 C한테 등기를 명의신탁했어. 누구야? 신탁자는 누구? A. 수탁자는 B죠? 자, 수탁자는 B, 신탁자는 A야. 등기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대내적 관계 A, 대외적 관계. 근데 이거 봐봐요. A하고 B한테 집을 팔았어. 자, 그러면 되돌려 다시 신탁 등기를 해줘. 이상하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하고. 요거는 그러면 이탁자, 요거는 수탁자. 하살표가 누구한테 갔어? 수탁자한테.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B가 되네. 그럼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법상의 신탁은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한번 써요.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 제X. 이유가 나오네요. 자, 아까 왜 이야기했어요? 소유권의 제한 법리를 이용한 게 뭘까요? 아까 참 조금 전에 했는데도 전형담보. 아까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게. 그래. 소유권 이전 단계한 게 담보, 가등기. 그럼 소유권이 이전을 넘어갔다면 명의가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하나 뭐 있어? 양도담보. 양도담보도 아까 명의가 넘어갔었죠?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거는 명의 신탁에 적용이 제외된다. 2인 이상이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게 무슨 신탁이다? 상호 명의 신탁이야.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명의 신탁에 적용이 되는 거 읽어봐요. 신탁법은 적용이 없고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는 적용이 없고 읽어봐요. 양도 담보도 명의 신탁에 적용이 배제되고 읽어봐요. 상호 명의 신탁도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 문장 봐봐요.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이치와 면적을 측정하여 구분 소유자를 약정하기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격려한 등기는 잘랐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왜 유효해? 여기 봐봐요. 유효하다. 상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에 적용이 없죠. 그러니까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다. 그렇죠. 유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 신탁도 우리 등기법에서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적어요. 종중, 배우자. 배우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적용이 없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 가지 목적을 하지 않을 때. 자, 세 가지 목적. 조강법. 조강지처 아시죠? 조가 뭐예요?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멘탈. 법령상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만 종중과 배우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조강법. 뭐예요? 조세포탈, 강제집행멘탈, 법령상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만. 그럼 여기 봐봐. 종중 배우자는 특례로서 적용이 없다라는. 이때 배우자는 법리론, 사실론? 법리론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실론 배우자가 아니에요. 법리론 배우자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이미 한번 출제된 게 있어요. 명의신탁에서 배우자는 사실론 배우자에 사실론 배우자도 포함된다. 어때? X야. 법리론 배우자예요. 그러면 사실론 배우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평등금 승계. 그때는 사실론 배우자도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전부마다 법리론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외우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신탁법 X, 담보가등기 X, 양도담보 X, 상호명의신탁 X, 정정 배우자는 조강법. 요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무슨 신탁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만 집에 가셔서 요거 몇 개 지문이죠? 29개. 요것만 좀 복습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발 좀 빌어. 등기부에 분류 좀 한 개 가지고 와요. 다음 주에 쪽지 좀 봅니다. 네.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와요. 네. 자, 그래서 쪽지 한 번만 또 안 본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기 뭐 누님이 여기 혹이 하나 생겼어. 공부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뭐 조직검사를 해본다고 그러는데 내려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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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아내는 천국이네. 천국이야. 아, 저는 에어컨 바람 별로 안 돼서 잘 꺼요. 더우세요?